입니다. 장관님. 네. 장관님. 예, 예. 국회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뭐 같은 상임위에서 잠시 우리 장관님 그 의정 활동을 보시는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국회의원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뭐 아주 그 모범적인 의정 활동을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국무위원이 되셔가지고 국회 상임위장을 보신 건 오늘이 처음이시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일관되게 국회의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또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야 의원님들께서 늘 지금 잘 대화 타협을 장관님이 우리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적어도 저희에게 토론의 기회는 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세 가지 법이 오늘 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 과정에서 정말 제대로 된 토론 기회도 주지 않고 야당 의원 입틀막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 단 한마디도 하시지 않고 나도 좀 이상하지만 이거는 그냥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신 우리 위원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 계셨는지 현안 질의는 합의도 되지 않았던 이런 현안 질의를 허용하시고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시고 이런 상황에 국회를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저는 초선 의원입니다만 창피함을 느낍니다. 이게 그리고 그 대신에 이 중요한 현안 그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어떤 토론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갑자기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문제를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물론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적어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물타기도 아니고 좋습니다. 저도 그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의 이런 모습. 이게 국회에서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큰 소리, 목소리 높일 일인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장관님, 오늘 아침 저 상황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그 구치소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장관님이 아시고 계시는 진실은. 제가 정확히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네. 아니, 전직 대통령의 이게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질의가 나오시고 또 언론에 도배가 돼 있는데 그 정도는 보고를 받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어쨌든 그 전직 대통령 그 인치한 그 상황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션까지. 어쨌든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요. 얼마 전에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시고 온 분이 SNS에 올린 글이 대단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프다. 구금된 독방은 불과 1.7 혹은 1.8평밖에 되지 않는 협소한 곳이다. 그렇습니까? 사실 확인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이 접견을 하고 와서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 외부에서는 약간의 특혜가 있었다고 할 정도로 전직 대통령과 비슷한 규모로 좀 그럼 일반 1.7 혹은 다릅니다. 1.8평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거보다 좀 더 넓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네. 책상이나 걸상은커녕 방 안에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만 놓여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건 위험성 때문에 나무로 된 그 책상은 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골판지로 안전하게 만든. 통상적으로 골판지 그렇게 둔 걸로 알고 맞습니까? 있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네네. 자, 그리고 성경책을 놓아서 읽는 외에는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라고 한다. 이거는 어떻게 그것도 판단하십니까?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과 다릅니까?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 소화에 문제가 생겨 애를 먹는다. 이 표현도 씁니다. 그것도 전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혼자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이 의도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거짓 글을 쓰셨다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법무장관님도 잘 아시는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답에 대해서 아마 반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기사는 저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부에서 보면은 특혜가 있다고 그 오해받을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최소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우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도 수준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 구치소 총장의 저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대단한 특혜를 베푸는 만큼 접견을 불법천지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불법천지로 활용하는 만큼 그렇게 관대합니다. 그 서울구치소 입장에서 나름 규정을 지켰다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좀 과도한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구치소장이 갖고 있는 재량의 범위를 어느 정도 넘어선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네.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관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혹시 수용자 수의 착용 여부가 확인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더해서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얘기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체포 불응한 뒤에 변호인 접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인 접견할 때에는 옷을 입고 나갔는지 옷을 입었다면 스스로 입었는지도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좀 보고받은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서기에는 아침 기상 시간인 6시 20분부터 취침인 9시 저녁 9시 전까지 반팔 티와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서울구치소 내부 규정이라고 합니다. 장시간 규정대로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입을 것을 명하고 불이행 시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점이 쌓이면 이제 징계 등의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변호인 접견할 때는 수의를 입고 예, 그런 것 게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는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관님, 예, 예.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구속을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했다는 얘기를